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법원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먼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려를 표한 걸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에 대한 우려를 저는 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의 장에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각의 그런 우려와 걱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런 추후의 개정 작업과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법 국회 내에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법원은 국회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입법 속도를 좀 조절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 이상으로 사실상 반대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잠시 2025년 11월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자체는 인정을 했었죠.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관가에서는 전형적으로 반대할 때 쓰는 화법입니다. 지금 대법원도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보안 수사권 폐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법원이 쓴 표현을 보더라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는 부작용이 크고 그것을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수사가 부실하게 돼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으면은 법원은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법원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네, 현재 검사들 사이에서도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딱 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조서 글자만 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나? 그리고 피의자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해요.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매우 부실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종적인 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충분한 수기와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 법에 대해서 이미 발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다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이의 신청권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런 형사적 실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조치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기와 논의 과정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보안 장치 가운데 하나로 이의 신청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면 경찰이 수사가 끝났어도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들여다봅니다.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봐요. 그래서 이 사건 문제가 있네, 이거 더 필요하네라고 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끝난 사건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것도 검사한테 기록이 갑니다. 지체 없이 갑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김용민 의원처럼 법률가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겠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민주당이 한 입법이 잘못됐다는 것부터 먼저 국민들께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맞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고소인도 고발인도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고 이채원 양 희생된 장윤기 씨 사건의 경우에 이 장윤기 사건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인지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부실 수사했어요. 누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일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때 그 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굉장히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발인이든 고소인이든 고소 대리인이나 고발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가 없으면은 이의 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썼던 내용만 되풀이해서 내는 경우가 상당수일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검찰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핵심인데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고 직접 수사를 못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는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부실 수사를 한 경찰이 살펴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올려보내면 그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시피 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좀 진실된 얘기를 우리 국민 앞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때마침 커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거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의 숫자가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많은 숫자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지금 장윤기 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윤기 사건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와 연결짓는 것은 좀 지극히 좀 무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의 신청 물론 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도록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법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개정할 때마다 사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인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모든 기록을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검사가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충분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에 한정되어서 왜 경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증거인멸이 왜 일어났는지, 수사 체계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이것과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짧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1년에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해서 내려보내는 건수가 1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보안 수사 요구만 하고 사건이 다시 거의 그대로 되돌아와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윤기 사건은 하나의 사례지만 검사가 그것을 직접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때 앞으로 부실 수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모든 사건의 기록을 앞으로 검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인지 좀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팀은 이른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수사팀장의 모습부터 보시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수사팀장은 구속이 됐고요.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윗선 개입 여부일 텐데 어디까지 규명이 돼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를 보면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피의자에 대한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라고 하는 수사 팀원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해당 경찰서의 소속
관련 수사관 전부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와 또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진행이 될 때 국민들께서 겨우 납득하실까 말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을 다른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안수사권 폐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야당이 역설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부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도 짚어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정도로 가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탈영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 야당이 동의하진 않지만 백보양보해서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탈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우 많이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병적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20번을 언급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제출되지 않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예비역 소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를 고발하라, 처벌받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의 납득할 수 있는 의혹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병적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어떤 공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탄핵 소추를 지금 언급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표 사본 한 장 국민께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어서 계속 이 문제를 논란을 키우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안 장관의 군무 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안규백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병적 기록에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때문에 의문을 의문은 갖고 전혀 있으니 없다는 것을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 있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병무 행정에 대한 5년 전에 그런 일종의 착오라 할까?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농단으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했던 경험이 있죠.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 바가 있어요. 그 소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임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칫 그것을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불거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무단 탈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단 탈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안규백 장관이 대학생으로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월인가요? 이후에 탈영을 이유로 해서 체포조가 왔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부합을 하나요? 하루라도 탈영을 했으면 체포조가 올 겁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대학교를 수강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탈영조에 대한 체포조가 오지 않았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안규백 장관의 그 당시 거주지가 해당 부대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1, 2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 그것 자체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병역상의 행정적인 오류가 하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병적 기록부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 타령보다 더 심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비역 김영수 소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30일간 구금된 적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죠. 네. 이 김영수 예비역 소령은 2009년에 군납 비리를 폭로해서 나중에 그 고발과 관련된 훈장도 받은 분입니다. 상당히 신뢰성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만 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확인하면 의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리스팅까지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육군 인사명령서, 헌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보안부대의 사건 보고서, 그리고 육군본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 안규백 장관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서 의혹이 허위다라고 해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민주당은 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눈에 가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허위 사실이라면은 한동훈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절호의 기회일 텐데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는 점점 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야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민주당 당권 경쟁이 주말에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의 노선을 정리할 때가 됐다며 정청래 체제를 견제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며 친명계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당권 주자들은 정견 발표에 나서는데 주자들 어떤 좀 장점들을 내세울까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당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번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마 네. 저는 이번 각 후보들마다 그에 대한 비전과 그런 그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각자의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저는 더욱더 높아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앞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뭐 계파 간의 그런 논쟁 분들이 불거진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그렇게 치러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성공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각 후보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후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함께 적는 이른바 선호 투표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상으로도 관례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준위에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당규 위반이란 논란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당원들이 지금 보니까 뭐 소송한다 어쩐다 이렇게 막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당원당규 위반 논란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한병도 대표단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선호 투표제를 놓고도 개파 간 신경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뭐 선호 투표제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호 투표제 당원 당규상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당원에도 지금 당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가지고 결선 투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당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전준희가 이미 선호 투표제가 당원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년 7월에요. 작년 7월의 경우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 당무위 차원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 투표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당원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당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당무위원회가 판단한 바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선호 투표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으로서 더욱더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권 소식도 짚어봅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친한계 징계는 물론이고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한동훈 의원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을 때 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게시물의 목록 같은 자료들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개한 게시물의 목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들과 대조를 해보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기 전이어서 당원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실명 인증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입할 수 없었던 시기에 네. 이미 한동훈 의원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계속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쓴 글들이 마치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쓴 것처럼 둔갑해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게시물 리스트에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것을 조작 감사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수사를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경찰이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수사에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였던 정의안 씨의 그 테러 자작극과 관련해서 선거가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중순에 정의안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이미 범행을 시인했지만 네. 경찰이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선행된다면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한 이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그동안 조건부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이후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경해진 걸로 봐야 될까요? 오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평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계의 일원이 되기를 자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장동혁 대표이고 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장동혁계와 같은 편에 서겠다라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할 만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 자체가 모순됩니다.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즉 제명이 된 것인데 제명 사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면은 복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추경호 의원 재판에 나가서 한 증언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증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이나 지적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한동훈 의원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것이죠. 정치를 그렇게 사감을 가지고 하면은 큰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을 때 국민의힘의 다수가 정말로 반대하게 되느냐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